사진에 있는 그림을 그릴게요. 화면에 있는 그림을. 아주 쉬워요. 쉽게 접근해 주세요. 자, 지금 황혼이 진 하늘이거든요. 저녁 무렵. 바닥에는 눈이 와 있고, 제가 눈이 온 풍경을 선택한 것은 선생님들이 따라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눈은 하얀색이니까 따라 그리기 쉽겠죠. 지평선을 쭉 그어줘요. 선을 수평으로 긋는 게 중요합니다. 지붕을 한쪽만 그리고 한쪽은 그리지 않았죠. 여기는 이쪽을 안 그릴게요. 이쪽을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선을 다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이고 또 역광을 받은 풍경이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게 선을 긋지 않고, 여기 벽하고 이 바다고 이 연결된 부분에는 뭐 이렇게 마른 풀들도 있고 농작물 마른 대도 있고 막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또 이런 집들은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굵은 선과 가는 선 쓰는 법,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꼭 그대로 해주세요. 항상 두꺼운 선 긋는 법, 가는 선 긋는 법, 이것을 꼭 숙지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도 그런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튼튼해야겠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눈이 많이 쌓여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튼튼하게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너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선이 너무 꾸불꾸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가 눈의 위치가 되겠네요. 이 중간 정도.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밭에 이랑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나무는 그리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리지 않고 이대로 해놔요. 여기에 무슨 창문 같은 것도 하나 해주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수채화 물감, 도색법과 사용법. 물감. 하늘을 칠할 때는 물을 발라줘요. 일반적으로 그냥 좀 무난하게 칠하려면 물을 발라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물 발라가지고 하늘 칠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런 큰 붓은 하늘 같은데 칠할 때, 하늘 같은 거 칠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좀 재미없는 하늘이 됐나요? 자, 그러면 다른 색도 이렇게 해봐요. 다른 색도 해보고, 아래는 조금 더 해가 있으니까 약간 옐로우색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끝을 이렇게 남겨줘요. 작은 붓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자, 지붕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자, 여기도 살짝 남겨두고 끝을 남겨두고 이쪽까지 다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 중간 정도 부채붓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부채붓으로 블루를 좀 타고, 너무 까매질 수 있으니까. 자, 위에 구름을 표현해 볼게요. 자, 구름을 똑같이 하려면 안 됩니다. 여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좀 약한 구름 해주고, 붓을 빨아가지고 깨끗한 붓으로 이쪽은 조금 해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씻어내주고, 여기는 칠하고 여기는 씻어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먹구름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도 빨간색을 넣어가지고
수분이 물드는 것처럼 여기 나무는 약간 마른 다음에 할게요. 나무는 마른 다음에 하고 이쪽으로 숲을 해주는데 여기 땅 바닥으로 이게 흘러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요. 이쪽도 아랫부분만 좀 해주죠. 번져 올라가듯이 이런 느낌 아주 좋죠.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하고 또 부채붓으로 바닥을 해줄게요. 바닥. 자, 바닥은 무슨 색이에요? 눈이죠. 흰색. 흰색이니까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이게 울트라마린이거든요. 자, 울트라마린을 전체적으로 연하게 발라줄게요. 자, 지금 마르지 않는 상태여 가지고 이게 색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자, 겹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고 여기다가 오페라색을 약간 타세요. 오페라색을 타가지고 약간 분홍빛이 나게. 항상 색을 할 때 한 가지 색만 하지 말고 투톤, 두 가지 색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자, 지금 바닥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역광이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도 색을 좀 넣어서 눈 색깔인데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이쪽도 살짝 넣어주고 여기도 지붕도 조금 색깔을 넣어줄게요. 지붕도 흰색이지만은 색깔을 넣어서 색깔을 넣어주고 이쪽도 색깔을 넣어주고 흰색은 조금씩만 보여요. 나머지는 다. 그리고 한번 말려 볼까요? 말려가지고 자, 이렇게 말린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부채붓이 있어요. 부채붓으로 나무를 그려줄게요. 지금 말랐으니까 좀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도 나무가 이렇게 좀 있어요. 있고 또 여기도 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지붕 안으로는 물감이 안 들어오게 주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도 좀 진하게 해주고 진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도 조금 더 진하게 해줄게요. 마르니까는 연해졌다.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장미붓을 한번 써볼까요? 장미붓. 장미붓으로 이게 하늘이 조금 많이 보였구나. 하늘을 다 메꿀게요. 여기 이 밭의 농작물 이것을 이 대를 조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무슨 박 같아요? 이 농장, 여기도 같이 옥수수박인가? 옥수수박. 이렇게 소실점이 잡히도록 조금 있는 것도 있고, 꺾어진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말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 줄기를 살짝 그어줘요. 두 줄기를 그어줘요.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붓으로 또 해주고, 여기서도 줄기를 쭉 그어줘요. 너무 마르면 또 얘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적당히 마른 상태에서 줄기를 그어준 다음에 가지를 쳐가지고, 이런데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멀리 있는 거니까 많이 하면 안 되고, 살짝만 이 숲 사이로 가지가 살짝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진하니까 펜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조금 진하지 않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날카로운 붓이 있거든요. 이렇게 칼붓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용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런 애로 해가지고 작은 가지들을 이렇게 놨더니, 펜으로 하면 너무 강하니까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물감이니까 좀 연하게 그을 수도 있고 강하게 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벽이 지금 약간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인데 역광을 받아서 완전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많이 까맣게 해줘요. 이를 까맣게 해줘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눈이 하얗게 보여요. 지붕이 눈이 지금 어둡지만은 이를 까맣게 해주면은 눈이 하얗게 상대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쪽도 어두우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좀 넣어주면은, 아래쪽에만 좀 넣어줘도 이 벽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여요. 여기도 살짝만 넣어줘도 빨갛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니까 분위기가 되게 잘 나왔는데, 이쪽으로. 요즘 내가 좀 새를 좀 자주 그리는 것 같아. 이게 잘못하면은 까마귀가 되거든요. 까마귀를 그리면 안 됩니다. 철새를 그려야 돼. 철새. 높이 나는 새도 하나 해줄까? 한번 높이 날고 있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채화물감 조색할 때 조색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 1월 7일인가요? 깔끔하게 나왔죠?